네, 안녕하세요. 네, 승무행정사입니다. 제 유튜브에 어느 분께서 또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이게 이름이 안 나오고 아이디만 나와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질문에 답을 빨리 달아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건 제가 진짜 행정사를 정말 잘해서 할 정도로 큰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니면은 수입이 많아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행정사님들한테 답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저도 소규모로 하고 있고 혼자 아니면 두 명 이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다른 행정사님들하고 같이 또 하긴 하는데 어 저도 솔직히 한 달 매출을 걱정하는 소 행정사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가이드 정도? 먼저 개업했던 행정사들은 선배?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한 행정사는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했다더라라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막 주목받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올해 이제 40줄에 들었지만,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제 업무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저는 그거를 통해서 달려가야만 했고 주위의 반대도 무릅쓰고 근무지도 옮겨보고 1년마다 근무지도 몇 번씩 옮겨보고 이런 식으로 했고 결국 그 피해는 저희 가족들이 고스란히 당했죠. 그러면서 저도 힘들어졌고 왜 나는 안 풀릴까? 근데 저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선배님도 계시지만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객관식 오지선다형 있잖아요. 1, 2, 3, 4, 5. 이 안에 답이 들어있는 객관식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시험을 치면 서술형으로 쳐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는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방에 뭐 적군 보병이 집결하고 있다. 보전 협동부대가 집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군대는 답안지가 모범 답안이 두 개 정도가 나와요. 항상 1답안, 2답안. 그리고 그 답안 모범 답안에 비슷하면 부분 점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소신 있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맞으면 지금은 이제 논리겠죠. 일반 행정사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으면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범 답안에 똑같으면 제일 좋겠지만 똑같지 않더라도 내가 전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했고 그게 타당하다 싶으면 모범답은 100점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모범 100점의 근처에 관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들을 살아오면서 내가 돌아오면 저도 3년이란 4년이란 행정사를 해보면 저는 행정사에 모범 답안을 걸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돌아보면 모범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분 점수는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음, 중요한 건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있어요. 어,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이거 막 찾아보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예. 저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100톤의 고민보다 1g의 행동이라고 해요. 예. 그 행동이라는 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하는 거 그리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사님들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 전 이렇게 해서 이런 고민하고 있고 저런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으로 끝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고민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그리고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가면 고민마다 정말 끝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시는 게 저는 좋아요. 사실 행정사만큼 사업 미천이 들어가는 자영업이 없어요. 컴퓨터 집에 있는 거 들고 오면 되고 프린터 고속 스캔 되는 거 한 30만짜리 사면 돼요. 네, 그리고 책상 그냥 중고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사시면 돼요. 책장 저도 다 중고로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 비용 한 200 정도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은 공유 오피스나 이런 데 처음 하셨다가 좀 잘 되시고 나면 이제 개인 사무실 오픈하셔도 되고 그런데 벌써 어쨌든 고민은 신중하게 하시되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가셔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련 분야 공부하면서 하시는 것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음,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이제 집중하는 분야가 아닌 사항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 모릅니다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단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 하신 입장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안 됐어요. 처음에 저도 막 오픈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들어오면 어쨌든 내가 이걸 해결해주 제 업무고 이걸 해결해줬다는 그런 보람도 있기 때문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던 기억이 있어요. 저번에 다른 행정사님들 처음 오픈하실 때 행정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본인한테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내가 이렇게 성심을 다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분들은 의뢰인분들은 그것만 빼서 남아가시는 분 정말 많으세요. 하다가 모르면 여기 행정사 전화해보고 하다 모르면 저기 행정사 전화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취합해서 자기가 업무를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영악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분야, 내가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쏘면 돌아섰을 때 너무 에너지가 커요. 그럼 자괴감도 느껴요. 아, 내가 이러려고 행정사 했나 이런 식으로.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차피 처음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 외적인 업무는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그런 업무를 받아놓고 공부를 하시면서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다 찾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모르죠.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라는 게 제일 문제인데, 어, 예를 들어서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방법이 있고, 어, 저는 이제 법인 처음에 이제 학교 폭력은 처음 시작했던 게 간단해요. 네. 제가 동호회 하는데 동호회 형님께서 자녀분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 저도 이제 제 자녀가 이제 저 서울 이제 그 자녀가 좀 학교 폭력에 연루가 돼가지고 피해를 받아가지고, 예, 약간 저희 자녀가 이제 눈이 한쪽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물을 바라볼 때 한쪽 눈이 이게 짝눈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친구들 한 명이 이제 또 놀림을 된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든 수업 시간 이렇게 하니까 아 쟤는 뭐 짝눈이네 이렇게 놀려가지고 그게 이제 저희 딸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쪽 부모님과 잘 풀어가지고 끝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동호회 형님께서 자녀분이 이제 맞아가지고 또 피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이 됐었어요. 이제 그 분한테는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무료로 해주겠다. 그 대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진입을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화로 수임을 받아서 그냥 무료로 지내는 거예요. 아, 요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잘 몰라서 무료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아, 요거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건 너무 간단해서 제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해서 공부하면서 하는 방안, 이렇게 있습니다. 음,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쨌든 내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놓고 어떻게 업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항상 제가 얘기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블로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일단 전화가 많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부터 받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런 고민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분야, 특히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님들, 뭐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분들이 아, 어느 성도님 요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던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저도 이제 모르는 분야는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거죠. 이제 수입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분야면 이게 좀 저렴하게 해드린다거나, 뭐 절 다니시는 분들 마찬가지 성당이든 종교 행사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의뢰는 안 하겠죠. 몰라도 아는 척을 하라는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이게 왜 아침에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제가 정답이 아니란 말씀드렸냐면, 경험담인데 제 경험은 제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계발 도서는 자기계발 도서 쓴 사람만 돈 번다고, 자기계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모범 답안이 있는 거고, 행정사님들께서 걸어가시면서 행정사님들만의 모범 답안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고. 일단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처음에 이제 행정사를 오픈할 때는 공유 오피스에서 오픈했어요. 마침 그때 저는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공유 오피스 했는데, 공유 오피스를 했던 매니저님께서 사회적 경제 하시는 매니저님이셔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진입을 하고 강의도 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듣고, 그리고 강의로 현재는 강의나 멘토도 나가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는 나머지 기본적인 법인 설립 이런 거는 구글에 치시면 다 나와요. 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내가 행정사라 말하면 좀 쪽팔리니까 부끄러우니까 민원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받아요. 그리고 그걸로 계속 담당 공무원하고 의사소통해요.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죠? 잘 몰라, 웃으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무원도 바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다 알려줘요. 그리고 다른 행정사님 하셨던 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다른 행정사님들한테 전화하실 때는 스스로 행정사임을 밝히셔야 돼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면 딱 전화 몇 통, 한 1분 정도 되보면 알아요. 이분이 행정사고는 아니구나. 네. 이거 몰라서 전화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통화해보면 이분이 행정사라는 걸 알아요. 저는 1분 정도만 통화해봐도.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주는데, 근데 다른 행정사님들 경우에는 그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들, 저한테는 제가 잘 안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행정사님들한테는 제가 하는 행동이 참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은 마침 사람을 잘 만나서, 그때 공유 오피스 하시던 매니저님께서 사회적 경제 매니저님이셨고, 마침 그게 또 사회적 경제에서 지원하던 이제 공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진입을 하게 됐고, 학교 폭력은 제가 경험을 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동호회 형님 자녀분께서 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리고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 협회에서 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입니다. 네, 차라리 돈을 조금 지불하시더라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공회의소나 뭐 그런, 아니면 의료기기 협회나 뭐 그런 거에서 이제 돈을 내고 듣는 교육이 있어요. 차라리 그걸 들으세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의료기기 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듣는데, 마침 또 그 강사님께서 막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시는 스타일이셔가지고 이렇게 자기소개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어디 협회, 그러니까는 뭐 대부분이 뭐 어디 뭐 회사 뭐 RA 팀 팀장 이렇게 오셨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수라, 그러니까 군 전역하고 이제 현재 다른 일 찾아보고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행정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강사님이 마침 또 의료기기 회사 하시는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편지를 썼어요. 진짜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한 A4 용지 한 2장 정도 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썼죠. 전기를 썼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RA 업무를 하고 싶어서 행정사인데 잘 몰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다. 그래서 그 메일을 보냈고, 대표님께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제 메일은 항상 대표님 회사 공용 메일에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 거고. 또 변호사님도 계세요. 제가 이제 일을 배우는 변호사님인데, 우연찮게 또 무슨 업무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답이 연이 닿아서 제가 또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한번 보자 해서 또 식사를 하자 그래서 저한테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네, 엄청 비싼 소고기죠. 1인분에 10만 원 소고기를 먹으면서, 먹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해서 이렇게 연을 닫고, 제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면 제가 그쪽 소개해주고 주고, 예, 변호사법 위반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잘나서 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항상 믿는 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 거죠. 네. 의뢰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예의 없는 의뢰인분들한테 같이 화를 내긴 하는데, 그런 것 아니고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같은 행정사니까 같은 행정사님들한테 물어보긴 좀 그래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업체 대표님, 뭐 그런 동호회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질문하시던지, 아니면 학교폭력은 또 학교폭력, 어쨌든 관련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물어보죠. 저는 무조건 일단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사수를 가지고 사적인 목적이나 제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뭐 변호사님을 대하거나 대표님들을 대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절박함 심정을 말씀드리고, 사실 부끄럽지만 나이 30 마음 먹고 부끄럽죠. 제 인생사를 파는 게.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쨌든 그게 와닿았고, 저도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하면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못하는 업무고 제가 할 수 없는 업무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쪽 분한테 변호사님들한테 넘겨드리고, 아니면 의료기기 뭐 좋은 업체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제가 그쪽 대표님 소개시켜서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이제 뭐 다시 돌아오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은 신중하게 즉흥적으로 해란 말이 아니에요.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 즉흥적으로 해란 말은 아니고, 신중하게 하세요. 이제 군에서는 이제 매트티시라고 해서 상황 판단 요소가 뭐 미션, 뭐 적군, 뭐 이렇게 뭐 지형 지물, 뭐 이렇게 매트티시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 스왑 분석이나 그런 것처럼 고민을 하세요. 진짜 뭐 혼자 여행을 한 2박 3일 가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밀어붙이세요. 결국은 도와줍니다. 누군가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고, 네, 평소에 적을 만들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하면 결국은 누군가는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요. 저도 제 인생을 제대하고 난 인생은, 군에 있을 때는 제가 잘났다 생각했어요. 뭐 교육 성적도 항상, 뭐 장갑도 꼈고, 군대에서 수갑 낀다고 하는데 교육 가면 항상 제가 수갑을 껴고 나왔고, 네. 그런데 사회 나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친절하게 대하시고, 모르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같은 행정사끼리 말고, 그렇게 하면 신뢰입니다. 행정사끼리는. 네. 뭐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유료 교육도 찾아가면서 듣고. 무료 교육은 가능하면 듣지 마세요. 돈을 안 내면 집중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유료 교육 찾아보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 활동도 계속 하세요. 동호회 활동, 저는 이제 종교 활동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는데, 하면서도 의외로 그런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몰랐던 분야는 그냥 간단한 건 같이 그냥 공짜로 무료로 해드리고, 이게 좀 난이도가 있고 내가 하는 업무면은 실제 제가 받는 수임료의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드리면, 그 또 동호회 분들이나 뭐 신도분들이 소개를 또 해주시고, 이렇게 또 연쇄적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렇게 점점 이제 제 고객들을 늘려가는 거죠. 아무튼 18분을 또 좀 길어졌네요. 보통 10분에서 15분 끊으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몰랐는데 유튜브 수익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사실은 500명에 3000시간인데 제가 295명에 1400시간 좀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